네, They're Taylor Here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어때요? 미국 동부 지역이 우리 방송국 주파수 때 가시청권이니까 물론 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지만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뭐 이쪽 지역 지금 어떤 분은 겨울이 온 것 같기도 한다는데 맞습니다. 아침 날씨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즘 가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히터를 켜기도 하는데 한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사는데 1년 중 제일 춥다고 느낄 때가 10월 초 중순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김이 나오면서 날씨가 떨어지는 그런 시즌이죠. 아침에는 정말 쌀쌀하고 낮에는 또 여름인가 할 정도로 덥고 밤에는 시원하다가 또 새벽에 또 춥고 막 그러죠. 미국은 방바닥이 차잖아요. 온돌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 집은 바닥이 그 카펫 말고 우드 말고 장판이라 그러죠. 장판. 네, 그런 건데 이 사는 환경이 너무 나오나요? 네. 이 저희 털 많은 친구들도 바닥에는 요즘 안 눕더라고요. 네, 바닥이 차가워서 그런지 아침 산책 다녀오고 출근 준비하고 나면 그래도 제 이마에는 또 땀이 조금씩 맺혀 있습니다. 출근길 그러다가 문을 나서면은 정말 또 몸이 또 이렇게 더워져 있어요. 아침에 산책하러 나갔던 그 공기는 어느새 시원한 기분 좋은 선선함으로 변해 있고 그러면 저는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출근을 합니다. 날씨가 그 사이에 뭐 엄청나게 온도가 오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사람 컨디션과 또 이 날씨와 상관관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체감하는 온도, 계절 이런 것도요. 그래서 지금 춥거나 덥거나 그런 온도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제일 고생했던 게 아침에 운동 다녀오고 샤워를 하면 그리고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땀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더운데 또 그 샤워를 하고 막 되게 바쁘잖아요. 아침에 뭐 밥도 먹고요. 막 그리고 이제 막 허겁지겁 나가면은 또 땀이 또 나요. 땀이 좀 많긴 한데 그러면 또 버스 안에서 또 네, 덥습니다. 에어컨 앞에서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추위를 싫어하고 또 겨울을 별로 달궈하지 않는데 저는 겨울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반기는 편인데 그래도 요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가끔 저는 그 아침에 청소도 하고 뭐 기분 좋게 차도 마시고 하지만 가끔 저는 아침에 하늘을 보면은 가을 하늘 청명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높다라는 말. 저는 참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비웃었어요. 하늘은 늘 그대로인데 보면서 어떨 땐 높다 그러고 뭐 어떨 땐 어둡다 그러고 어떨 땐 밝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기분 탓인가요? 요즘 하늘이 왜 이렇게 높아 보이는지 네, 모르겠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네, 인간은 독서를 해야죠. 네. 그래서 청고 마비의 계절인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이 계절에 인간은 독서를 해야 되겠죠. 자,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가장 좋은 날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10월의 아침. 자, 그리고 지금은 10월의 저녁 밤 시간이네요. 좋은 날씨,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책 모두 함께하는 시간.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명작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케이스 얼번이 부르는 곡 You Will Think of Me 함께 듣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을 후원해 주시는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의 아름다운 미술학원 이화 아트 미술학원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저를 직접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저희 광고 많이 했었죠, 그동안. AM1660 K라디오와
솔로몬 보험이 함께하는 가을 소풍 걷기 대회가 엘리펀트 파크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총 대략 800분 정도 참가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 많은 분들과 함께 행사를 솔로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솔로몬 보험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행사를 너무 잘 조직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행사 작년에도 했었고 그랬는데 언제나 늘 이렇게 보람있고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음향이랑 뭐 안내랑 뭐 경품 전달이랑 뭐 한마디로 그냥 왔다 갔다 눈에 보이는 일을 다 했는데 오전 8시부터 여러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행사가 2시 정도 끝났는데 그 긴 시간 행사 다 마치고 또 음향 장비, 뭐 마이크 장비, 그다음에 기타, 뭐 책상, 의자, 행사 물품 이런 거 방송국 트럭에 싣고 있었는데 몇 분이 또 저를 또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명작 잘 듣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한 남성분은 저에게 정말 인사 건네시는 모습이 소년 같았고 뭐랄까요. 저는 항상 스튜디오에서 혼자 방송하잖아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못하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죠. 주말 방송이다 보니까. 또 어떤 주중 방송에서는 게스트 분들도 많이 출연하고 카톡 청취자 게시판도 있는데 저는 게스트도 없고 늘 이렇게 방송국에서 혼자 하게 되니까 조금 외로웠는데 이렇게 방송국 행사에서 저에게 말 걸어주시고 아는 체 해주시면은 방송 잘 들어요 이 말이 참 고맙죠. 네, 기운을 많이 얻습니다. 늦은 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고 잊지 않고 행사 끝나고 또 기다렸다가 인사도 건네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듭니다. 더 좋은 책, 더 좋은 방송으로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대본 쓰고 진짜 프로 방송인답게 전문적인 그 직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방송해야 되겠다, 보답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중2병 걸린 학생처럼 아자 할 수 있다 막 이런 각오도 다지고는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이 AM 방송국이 있었는데 이 책 방송은 2017년부터 했어요. 내 인생의 명작 이 방송을. 책도 읽기 싫고 글도 쓰기 싫고 이럴 때가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극과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행사에 참가해 주신 800명의 뉴욕 한인 시민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솔로몬 보험 창립 30주년도 축하드리고요. 그날 사랑의 집, 나눔의 집, 그리고 민권센터의 기부금까지 전달해 주신 솔로몬 보험 하용화 회장님 이하 그 50명 넘는 직원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솔로몬 그 보험의 그 조직력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라디오 대표 MC 최락경 선배님의 좌중을 휘어잡는 그런 아주 재치 있는 만담과 율동과 춤과 노래, 진짜 그 동부 지역 행사 진행은 저희 AM 방송국의 대표 DJ 우리 최낙경 선배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어쩌록 그날 배웠던 많은 분들 반가웠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oving Caliber, I don't wanna close my eyes.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캠벌 힐, 이분의 칼럼입니다. 오늘은 책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제목이 뭔가 몽실몽실하죠. 네.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좋은 칼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칼럼을 읽다가 이렇게 빠져든 것도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한두 페이지 짧은 글이 아니라 좀 긴 칼럼이고, 뭐라고 할까요? 논문 같다. 칼럼인데요.
인덱스 그 출처가 50개가 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컬럼인데. 위키하우라는 건강 전문 잡지 중에 정신건강 섹션인데, 네, 정말 50개 넘는 그 책을 인용을 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이 칼럼은 총 3개의 챕터로, 칼럼이 챕터가 3개니 뭐 소주제가 9개, 10개 막 이래요. 네, 대단하죠. 챕터 3개의 주제는 시작하기, 동정하기, 올바른 길 택하기, 이렇게 3개의 챕터, 그리고 또 세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지금보다 더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화내지 않으려고 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기, 과소비 안 하기, 술, 담배 안 하기, 심지어 40대, 50대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가 목표.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늘 목표를 세우고 늘 바라고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 캠버 힐이 소개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이 칼럼 서도 불문하고 이 저자의 서문을 짧아요. 칼럼이니까 서문이 좀 짧은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자기 개발은 학력을 높이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더 잘 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개발을 뭔가를 성취하는 데 한정시켜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생각은 야망이나 이기심에 가려지기 십상이다. 이제 자신의 영혼이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정의 3단계를 시작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실천해 보자. 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챕터 1, 지금 시작하기 편 소주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 과정은 평생토록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순간이란 없다. 변화와 성장에 자신을 내맡기는 행위는 유연성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유연성이란 매 순간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게끔 해주는 원동력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또 상황에 따라 역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라.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신의 그 선한 의지는 절대 다른 곳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가치관이란 당신이 살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되돌아봄으로써 무엇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 되기 혹은 친구와 시간 보내기 같은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치관들은 당신의 자아감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준다. 가치 일치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당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가치관이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이지만 항상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가치가 일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치 일치를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면 불만족감, 불행함, 수치심 같은 것을 느끼기 쉽다. 그러니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한다. 최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 가령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 생각을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키는 게 좋다. 친구가 원하는 어떤 장소를 같이 가준다거나
친구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친구가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 같이 구체적일수록 그 가치 실현에 보람과 행복이 온다.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다른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의미인가? 당신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정하라. 도움이 된다면 종이에 목표를 적는다. 하지만 일기에 목표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말 못했던 부분들을 터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는 매우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활동이다. 보통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 그래서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고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 어떤 사람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좀 더 인정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환경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가? 더 좋은 배우자나 애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가? 일기를 쓸 여력이 안 된다면 짧은 글이나 아니면 메모도 좋다.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하여 일단 종이에 적어보자. 휴대폰에 적는 것은 종이에 적는 것보다 효과가 적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것도 좋다. 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적어서 후회하는 일보다 적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 글이나 문장을 멋지게 적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신만의 언어로 자기답게 생각나는 대로라도 그냥 적으면 효과는 볼 수 있다. 목표를 긍정적으로 잡아라. 연구에 의하면 무언가를 그만두겠다는 부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목표를 부정적으로 잡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하게 되고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울 것을 정할 때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감사를 표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좋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태도는 이제 버리고 싶다. 이런 자신의 과거 습관을 판단하는 내용의 목표는 정말 피하는 게 좋다.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화시키고 시각화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행복하자가 아니라 이번 여름휴가는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자 이렇게 말이다. 부자가 되자 보다는 오늘 연말까지 통장 잔액 얼마를 만들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러면 확실히 더 효과적이다. 롤모델을 찾아라. 롤모델은 영감을 주는 거대한 원천이다. 힘든 시간을 겪을 그때 단 한 명의 멘토가 당신의 마음을 잡아줄 수도 있다. 롤모델로 종교적인 인물이나 정치, 예술가를 삼을 수도 있고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고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자기와 아무런 교감이 없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그 사람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도 크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 제풀에 지치기도 쉽다. 음악적으로 아주 훌륭한 미국의 팝스타 비욘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당신이 팝스타 비욘세를 롤모델로 하는 것보다 당장 당신보다 조금 더 좋은 음악성을 가진 누군가를 롤모델로 하면 굉장히 더 많이 효과를 볼 것이다. 롤모델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훌륭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물론 마하트마 간디와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인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항상 활기차게 생활한다면 그 비법을 한번 물어보자.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 사람의 대답을 들으면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영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인생에서 그럴듯한 롤 모델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과 연관 있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을 기왕이면 찾는 것이 좋다. 챕터 2. 동정심 발휘하기. 자기 연민을 실천하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심을 갖거나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온전히 자기를 완성시켜주는 기술이나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해야 한다. 항상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상기시키고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 도덕적이고 친절한 행동과 함께 이런 방법은 당신이 좀 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자기 경험을 쓸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좋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면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관용만큼 자기 자신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를 보낼 때, 특히 유쾌하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는 항상 자기 연민을 갖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진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데 일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불안 발작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기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나만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걸 인지시킨다. 그리고 끝으로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연민을 표현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스처를 함께 해주면 좋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강해질 수 있어. 나는 인내심을 배울 수 있어.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자기 확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긍정의 말은 당신을 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그만 비판해야 한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자신의 재능과 장점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자기를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기록해둔다. 예를 들어 오늘 체육관에 갔다. 체육관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날씬했다. 그들 사이에 있으니 내가 뚱뚱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고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멈추고 싶었다. 이런 글들을 적은 자신의 이 글을 훗날 자기가 다시 읽어본다면 객관화하기가 쉽다. 아,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이었구나. 내가 체육관에 가서 남들보다 못나 보였다는 걸 기록하는 것보다 바쁜 시간 쪽에 운동을 하러 갔고 오늘도 나는 멋진 몸매와 건강을 위해 수고했다. 그래서 나를 칭찬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다른 이에게 연명과 동정과 배려를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냉혹하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도 그리고 나아가선 타인에게도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니 앞으로 나를 책망하고 싶고 나를 비난하고 싶을 때는 글로 적어보라. 그리고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어보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피상적인 것에 나를 질책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네,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캠버 힐의 칼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이라기보다는 1부의 끝곡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Can you work it out? 클랭 이 부르는 곡이 오늘 1부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저는 여기서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분은 방송국 카톡 K라디오 뉴욕, 또 제 이메일은 am1660h gmail입니다. 또 베이사이드 방송국 검색하셔서 am1660 K라디오로 손편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김하준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가운 사연, 신청곡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캠벌 힐의 칼럼,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을 꿈꾸죠. 그런데 시간에 쫓겨, 또 경조사에 쫓겨, 일에 바빠 더 좋은 사람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매체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꿈을 꾼다, 명사로. 하지만 우리의 꿈과 소망은 명사가 됐을 때 불행해진다. 변호사가 돼야지, 사장이 돼야지, 교수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꾸면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목표가 사라져 버린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꿈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시리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돼서 큰 슬럼프에 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꿈을 동사로 꾸게 되면 우리 삶은 꿈에 도달하던 그 꿈 언저리에 있던 행복감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난 교수가 될 거야. 난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거야. 보다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난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문장으로 동사로 꿈을 꾸게 되면 설령 교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배워주는 일을 해도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이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바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동사로 된 문장으로 이런 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 내 꿈을 동사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꿈은 라디오 DJ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또 제 목소리로 지식과 정보와 또 감성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서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글이나 칼럼이나 책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과 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늦은 밤 여러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아직까지는 너무나 건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동사, 그 동사의 문장은 무엇입니까? 자, 노래 들으시는 동안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캠버 힐 칼럼,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에민이 부르는 곡이에요. 오랜만에 듣네요. 바스탈드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명작 주제 캠버힐의 칼럼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되는 법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의 제2장 동정심을 발휘하라 일부 발췌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질투심을 제어하는 데 공을 들여라. 분노나 질투심 같은 감정은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한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화가 나거나 질투를 느낀다면 행복을 찾기 어렵다. 자신에 대해 동정심을 기르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욕망을 받아들이는 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할 수 있다. 화를 낸다는 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게 우리에게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화가 난다. 자기 예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고 해도 감사할 줄 아는 유연성을 기른다면 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생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덜 걱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한다.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닌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화도 덜 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용서하는 게 신체 건강에 이롭다. 원한이나 과거의 잘못에 급급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반면에 용서하려고 애쓰면 혈압도 낮아지고 심장 박동도 정상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 외에도 이점이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행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선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 중에서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을 정하라.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보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그럴 때 당신은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점점 더 피하거나 당신이 하는 말에 더 방어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했던 비난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의로움보다는 평화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세상의 정의와 공정을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당신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이 더 평화로운 것에 집중하라. 용서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건 아님을 명심하라.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용서함으로써 당신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표하라. 감사함은 감정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감사하는 태도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관계를 강화시키며 자신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를 통해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하라. 감사하는 경험에 대해 적어놓는다. 화창한 아침이나 향긋한 커피와 같이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방의 사랑이나 우정과 같이 중요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들도 좋다.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기록하면 있는 사실 그대로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다. 놀랄 만한 일들도 즐겨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보다는 예상치 못했거나 놀랄 만한 일이 당신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들과 감사함을 나눠라. 감사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긍정적인 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좋은 곳이 더 좋아진다는 뜻이다. 또 사람들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각시켜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 공감하라. 동물들처럼 인간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내는 법과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감정을 감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의미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대로 경험을 쌓으면 그들의 생각을 짐작해보면 그들과 똑같은 것을 느끼면 어떨까 생각해보는 걸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더 세심하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쌓는 법을 배우며 덜 외롭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우해주기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명상을 한다는 것은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위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고 안정 상태에 이르게 해준다고 알려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활발히 상상하면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을 느끼고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을 읽음으로써 각각 주제와 등장인물의 이면과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판단은 보류하라. 그럴 만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 고통받을 때와 같이 스스로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주는 사람에게 인간은 덜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해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 나쁜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공감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과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미뤄야 한다. 사실은 정말로 훌륭하고 멋지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인데 무언가 억울한 누명에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모른 채 공감하지 못하고 그를 책망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물질이 아닌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받는 기분이나 친절한 행동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실체가 없는 무형의 것에 오히려 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쉽다. 사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물질은 사라지거나 실증나면 감사함도 사라들지만 사람과 감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신뢰하는 단체에 수백만 원을 기부할 만큼 형편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을 못 줄 이유도 없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에게 좋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며 심지어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헬퍼스 하이라고 불리우는 엔돌핀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기 더 쉽다고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라. 주말에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역의 노숙자 보호시설이나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고립된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한 부분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다 떠나서 당신이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만큼 당신의 멘탈을 강화시키고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 매일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나이 많은 분들이 차에 식료품을 실을 때 도와준다거나 운전할 때 누군가에게 통행권을 준다든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다. 이렇게 작은 친절함일지라도 베풀면 베풀수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흐뭇한 일인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기심도 극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베풀기라는 원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군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함이나 관대함을 조금만 보여줘도 그 사람이 똑같이 선행을 베풀어 또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인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우린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하지만 이 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신적 방어 기제의 작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당신의 행동에 반응한다면 당신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말을 하는 것을 무성의하게 듣거나 딴청을 피운다면 간단하다. 당신은 이야기를 멈춰야 한다. 다른 사람을 파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지 않고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당신 혼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다음은 이 칼럼 마지막 챕터 올바른 길 선택하기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찾아야 한다. 이 세상에 매우 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흥미거리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는 어떤 재능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그 재능을 찾지 못한 것뿐이니 실망하기는 이르다. 자신의 재능을 찾기 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은 같은 활동에 끌릴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조용하고 느린 활동인 뜨개질을 하는 동호회에는 활발한 성향의 사람은 끌리지 않겠지만 조용하고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끌릴 것이다.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이 누구인가 알게 되면 당신이 무엇을 즐길 것인지 판단이 설 것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변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길고 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그러한 것들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현지에 많이 바쁜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결국 변화를 바란다면 노력, 또 노력, 그리고 추가로 인내가 필요함을 잊지 말자. 관심 있는 수업에 등록하거나 새로운 악기나 운동을 배워보자. 그렇게 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도 인연을 쌓을 수 있다. 또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자기를 좀 더 몰아붙일 수 있는 안전하고 생산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미술이나 음악처럼 창의적인 활동을 추구하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외골수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외골수 기질이 강한 사람은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인생에서 성공은 할지 모르겠지만 매우 불건전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다른 부분도 함께 양성해 나가야 함을 간과하고 오직 단 한 가지 부분에만 집중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직업이 계속 싫어진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생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일이 아무 의미 없고 자신의 가치관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 것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단순히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나 긴 통근거리거나 불편한 사내 환경 또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앉은 자리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서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밖에 나가 미친 듯이 쫓기듯 달리는 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많은 실험을 행하라. 인생에는 반드시 일과 놀이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에만 치중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정체되거나 단조로운 일상에 갇히기 쉽다. 인간이란 동물은 긍정적인 상황에 매우 빨리 적응하는 습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에는 더 무뎌지기 쉽다. 특히 긍정적인 경험을 단 한 번밖에 못 해봤다면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정확하게 안전지대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옮겨갈 때만큼 생산적이지는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그런 경험이나 상호작용이 약간 무서운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걸 실천한다면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함과 상처를 피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우리는 유연성을 잃기 쉽다. 그러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해 취약점을 끌어안음으로써 삶의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 우선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마음을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나 자아 수용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반복적인 생각 패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테크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상념을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생에서 많은 실험과 경험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단조롭지 않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의지일 수 있다.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여러 가지 종교를 알고 이해하고 그 근본과 그 교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과 평생 다른 종교는 어떠한 경우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이해력과 포용력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많은 실험과 경험을 행하라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좋은 잣대가 된다. 자, 밖에 나가 실험하고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밖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라. 네, 매주 토요일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명작은요. 캠버 히어의 칼럼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자,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결론이 참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너 지금 요 코너 돌아서 델리 가게에서 얼마를 주고 이거를 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혹은 어느 대학교에 가면 너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느 기업에서 근무하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 너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이렇게 길고 많고 다양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굳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실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더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벌써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